안녕하세요. 네, 구주입의 수학학원 이번에 제가 이제 3년 중 2학년 학생들 이제 기출분석을 맡게 된 이제 박생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 정기시험과 또 마찬가지로 2차 정기시험들이 대비하면서 이제 고생 많았고요. 학생들 이번에 함수 많이 어려웠죠. 근데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부담이 좀 덜했던 시험이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성적 우수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연도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이번 연도 2학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적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게시되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번에 기출 분석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가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시험지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 수준도 같이 펼쳐보면서 이렇게 변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한 얘기죠. 이제 1차 부등식이 끝났으니까 연립반등식이나 1차 함수를 출제했고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18문항, 4문항으로 이제 1차 정기시험 또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뭐 밸런스 있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네, 11문항으로 이제 아예 그냥 똑같죠, 그냥. 네, 출제가 되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가를 좀 봤을 때, 뭐 연립반등식은 약간 이런 식으로 분포를 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이렇게 분포가 좀 되었구나. 하면 되었고, 난이도는 기본 난이도가 좀 비중이 좀 높아요, 이번에. 그래서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고, 중난이도는 이 정도 분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난이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문항인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것도 사실 익숙한 문항이기 때문에 연습에 관련돼서 이제 갈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마지막 문항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학생들이 꽤 있고요. 이 두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면은,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마무리 좀 덜해서 실수로 틀렸다거나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출제가 어떻게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보고 싶은 포인트는 교과서에서도 출제를 했다입니다. 11번에서 출제를 했고요. 연립방정식 활용. 네, 그거를 어떻게 가져왔니? 라고 물었을 때 비상교과서에서 이 창의 수행 과제, 이 뒤쪽 라인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틀린 학생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건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간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항을 안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반복 또는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가를 봤을 때 총 10문항이 일단 연계가 되었고요. 같이 한번 문제를 펼쳐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번, 10번인데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숫자만 변형해서 갖고 온 것 같아서 네, 딱히 달라진 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항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하고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지고 왔구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 네, 이렇게 나왔구나. 그 다음에 16번, 17번 문항도 많이 봤던 유형이었는가 했더니 이거는 어떻게 갖고 왔냐면 최고 수준에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특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고 심만 좀 변형해서 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선택형 18번 문항이나 논술형 1번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이 문항 익숙한데? 라고 느꼈으면 공부 잘한 겁니다. 여기서 갖고 왔기 때문에. 숫자만 바뀌어서 났고, 그 다음에 논술형 2번하고 논술형 4번 문항도 최고 수준에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그림이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번에 좀 부교재를 반복적으로 풀었더니 좀 술술 풀리네? 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거다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끝인가?가 아니라 논술형 4번 문항에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1차 정기시험, 2차 정기시험 이제 1학기 건 끝났고 2학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논술형 4번에 대한 유형을 좀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4번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여기서 출제 방식의 의도는 뭐였던 것 같냐면은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린 다음에 좌표를 표현한 후 식을 세워요. 식을 세우고 연립을 해서 아래 좌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넓이 2개를 구해서 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가 목적이에요, 이번에.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수적인 접근 방식인 것 같고, 제가 강조드릴 포인트는 이제 2학기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포인트인데, 자, 이거는 사실은 2학기 때 좀 많이 나오는 도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닮음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보조서는 필요하고요. 어떻게 그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그을 것 같아요. H를 잡을 것 같고, 이렇게도 한번 관점을 관찰을 해볼까? 그럼 비율이 이렇게 나오겠네. 닮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관찰할 수 있겠네. 닮음이니까.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R과 RQ랑 QH가 3대 1대 8이다. 이걸 내가 제 비율을 왜 구했니? 했을 때, 삼각형은 높이가 일정하면은 밑변의 B에 따라서 넓이 B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새롭게 관찰을 했을 때 보조선을 그은 후, RCQ에 대한 넓이의 삼각형의 넓이를 S4X를 잡았을 때 B를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10X인데 X 값을 구하는 방식은 단순해요. PCD를 구한 다음에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니까 그 4분의 3이라는 걸 구해주고 나서 대입하면 2분의 15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2학기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2학기 때는 도형이 어렵기 때문에입니다. 가장 강조드리는 선생님들도 가장 강조 많이 하고요.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 또는 강조에도 부족함이 없는 단원이긴 하고, 저도 많이 신경을 쓰는 단원이고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공부를 꾸준히 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2학기 때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비슷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1차 함수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닮음을 써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좌표를 표현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비율로 이용해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네, 또 나올 수 있겠구나. 1차 함수 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일단 1차 정기시험부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네, 전체 난이도는 평이했고요. 고난도 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익숙한 유형의 중심 출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교재의 연계성은 유지가 됐고요. 단순 숫자 변형.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얼마나 반복했고 익숙하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변별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수가 없었는가, 또 정확했는가, 계산 실수가 없었고 시간 관리 잘했고, 그 다음에 접근 속도가 얼마큼 빨랐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점수가 갈렸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한으로 해서 끝낸 게 아니라 2학기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인 것 같고, 좀 2학기 때 공부하는 건 좀 늦고요. 여름방학 때부터 계획을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본능을 키우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단원을 쫙 풀어보는 게 필요할 거고요. 학원에서도 도와줄 거고. 논증기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식이라는 조건보다는 이제 눈을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걸로 끝을 내버리면 심화적으로 좀 처음 보는 도형 나왔을 때 응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게 여름방학 때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암기라는 거는 나중에 시험 닥쳐가지고 이제 암기하는 게 필요한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계속 설명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 도형은 이제 한 단원이 끝나면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계속 개별적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연결해서 포인트 내는 게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또는 편행성 또는 닮음,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서 한 번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복을 통해서 계속 감각적으로 뭔가 계속 끌어올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에 대한 표시를 본인들이 해서 닮음을 찾았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할봉도 찾았어. 그 다음에 보조선도 필요하겠네. 이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감각적인 형성, 반복 또는 반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이제 딱 이 두 문항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니, 실질적으로 3년 중에 출제가 되었던 문항입니다.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못 풀 것이고요.
나는 이거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해서 보조선을 긋고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름방학 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름방학 때는 좀 더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뭐 교재야 이제 계속 알고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뽀페트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출제를 좀 어렵게 하면서 학생들이 좀 자신감을 잃었을 수 있는데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쉽게 출제되는 것에 대해 익숙해질 게 아니라 어렵게 출제되는 것에도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교재는 부교재에 대한 거에 대한 강조 연계성이 중요가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도 학원 측에서도 계속 뭔가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시킬 만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고 또 학생들한테 연습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형도 시켜서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반복 또는 반복 또는 반복 계속 반복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이제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게 연습을 시켜서 이번 시험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기출분석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1차 정기시험, 1차 정기시험 끝났고 2차 정기시험을 이제 제대로 해서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게 2학년인데 도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이제 고등 수학의 자양분이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름방학 때 놀지만 말고 공부의 계획을 세워서 이번 도형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실력을 올린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익숙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9월에 바쁩니다. 바로 내신 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놀 땐 놀더라도 공부는 좀 계획을 잡고 꼭 이번에 2학기 때는 좋은 결과를 잘 마무리해서 이번 2학기 때 1차 정기시험 때도 잘 마무리해서 저랑 같이 월거를 맞대고 그때도 한번 기출분석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2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